증조실로 42권 중종 16년 7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521년 명정덕 16년 헌보의 소에 비답하였다. 소 가운데 5가지 조목을 보니 지극히 당연하고 절실하다. 내가 유념하도록 하겠다.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니 보양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겠는데 좌우 부시는 이미 선발하여 받들게 하고 있지만 어진자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내가 다시 신직하여 힘쓰도록 해야겠다. 세자와 왕자군은 지친이라 하지만 명분이 현격하기 때문에 때때로 상견할 적에는 예로서 대하게 했으니 방자히 할 리가 없다. 세자는 현재 나이가 어려서 하루에 강독하는 시간이 적었다. 그러나 강독하는 시간이 많으면 기지를 함량하여 덕성을 이룰 수 있다 하면 진실로 논한 바와 같다. 또 대행 황제가 유녀와 환시를 뽑아들이라는 말은 바르지 못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 대신이 모두 어렵게 여겼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칙명을 거절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명이 있어 잘 되었다. 내가 국조보감을 보매 태종께서 동불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동부를 맞이하는 것도 황제의 명이 있어서였지만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황음의 말을 들은 것도 못 된다. 들을 것도 못 된다. 근본 유녀와 한시를 뽑는 일이 황제의 명이 아니라 바로 사신의 말인 것 같았으니 내가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은 역시 옳았다. 중조실록 42권 중조 16년 7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우수사 김양필 단량만호 정위가 옥중에서 상소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김양필 등의 상소를 보니 양필은 추자도는 직책상 저의 관할이 아니라서 비록 수색하고 싶었어도 감히 마음대로 못했다 하고 정위는 주장의 지위를 따랐다 하니 또한 일리가 있다.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정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간원이 도감 난관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 등이 아뢰었다. 오늘 태평간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헌대를 극진히 하자 양사가 신에게 부탁하기를 난관, 주관 등에게 관작 올려주기를 부지런히 청하는데도 전하께서는 굳이 고집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는 필시 우리들을 하찮게 보시고 그러시는 것이요. 그러나 전례가 없다면 어찌 감히 아뢰겠소. 전하께 진달하여 주시오 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증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8일 상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 좌찬성 이계명 좌참천 심정이 의논드리기를 추자도는 우수진과 아주 멀어 관할할 수 없고 적선의 왕래가 멀었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 수토하기를 청한 자가 있었어도 윤호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저들도 수토하자는 청이 있었는데 혹 청하였다면 그들의 죄는 절로 경중이 있게 됩니다. 대저 우도는 통할 길이 없어 자주 외적에게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대신을 보내 그 편부를 살펴보고자 의논드렸었습니다. 하고 좌의정 남군 우찬성 고용산 우참천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외적이 제주 건설을 범했으면 몰랐다는 것이 가하거니와 이러한 곳은 추자도를 지칭한다. 주장이 마땅히 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양필 등의 소를 보건대 그들의 말대로 오라면 추자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외적은 이 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왕래하니 척후를 삼가고 비어를 어미에다가 돌아가는 길을 끊는다면 어찌 이러한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래 수 3개월에 외적을 만나 자주 패하였으니 그곳의 방어가 해이해졌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금지하지 않으면 제주의 수로 또한 막힐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등은 근데 그 죄를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호의 일을 정부는 모두 만호는 한결같이 주장하여 호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 그 소위 말이 과연 옳다 하고 형사만은 주자노는 멀어서 관섭할 수 없다지만 그들이 지나는 곳이 실상 관장하는 곳이 곧 안에 있으니 결단코 무죄로 할 수 없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이 아래인 전라 오도 수사가 외적 수투하기를 청한 계본을 병조로 하여금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8일 장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안당은 나라를 그르친 간괴이고 문근은 간사하게 붙여자 이름을 도둑질했고 유우는 유인의
유운, 유인숙은 추세만 강망했고 정승붕은 종농 같은 태도로 아첨하여 섬겼고 신광헌은 어리석고 망령되이 상종하였고 이성동은 동정을 빌어 화합하기를 구했고 박영은 이름을 팔아 이로움을 추구했으니 이들의 허물은 인간께서 이미 아시는 일입니다. 일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물론이 날로 점점 흥기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모두 군소의 비리부터 심히 비열하고 더러우니 안당은 고시원을 다 회수하고 문근유은의 가사는 가자와 가선 가자와 유인숙 이하의 통정 가자 등은 모두 개정하소서 하였다. 가느니 도감 난관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안당 등이 그때 군수의 빌붙은 일은 심히 잘못이었기 때문에 안당유은 문근 등은 이미 주의를 받았다. 정승붕 이하 또한 잘못이라 여겼기 때문에 대신과 인누나에 모두 외임에 보직시켰다. 이제는 인심이 거의 진정되었으니 따로 제목을 만들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고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도감난간의 일은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화 42권 정정 16년 7월 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치기하였다. 요동 진노 홍은 등이 예부의 자문과 요동 자문을 가지고 이달 초 5일에 출발하였는데 초 7일은 압록강을 건널 것이라고 합니다. 준조실화 42권 정정 16년 7월 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도감난간 남효이가 아뢰기를 부사가 역관 안훈을 불러 건번에는 어째서 우리들에게 박대가 이다지도 심한가 하므로 안이 대답하기를 대인은 어찌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좋은 일을 모르겠다 하니 부사가 한태생의 형인 석강은 당상에 올리고 둘째 형 석영과 동생 석한 등에는 언대를 제수하도록 누차 오감해서 청하였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전에 이진이 두 번째 왔을 때 그의 형 옥산에게 당상직을 주었고 세 번째 나왔을 때는 가슴의직을 준 것은 내가 직접 본 일이다. 진이 이 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토록 후대하였는가. 설레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조종조 이래로 무릇 태감이 이 나라에 오기만 하면 족친과 받들어 공개하는 모든 주관 등에게는 직관을 주지 않은 때가 없었고 선왕도 천사의 말에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고세에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아 모두 옛 제도를 따르라. 선왕의 법을 지키고서 잘못된 일은 없다. 있지 않다 하였으니 내 생각은 모두가 들어줄 만한 일이라고 여긴다. 나는 토민이니 오히려 해로울 것이 없지만 어찌 두목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항차 두목 가운데는 누차 온자가 있으니 필시 이런 얘기를 전파할 것이다. 상사의 노여움은 나보다 더 심하다. 석강등은 그 직을 받았으나 권세도 없고 식록도 없는 직으로 단지 향리에서나 광채를 부릴 수 있을 뿐 남들 또한 손가락질하며 명나라 사신의 족친이라서 직을 받았다고 이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느냐? 고려에도 오래 안 했었느냐? 모름지기 관관에게 말하라 하고 또 도감이 백패에 대한 일로 숙소의 단자를 상사에게 녹정하자 상사가 주관 등에게 청한직을 주지 않으면 내 비록 고향에 가더라도 광채가 없어 머무를 수 없으니 밤을 지낸다면 곧바로 떠나야 한다.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돌아간다면 남들은 필시 불효하다고 말할 것이나 무슨 낯으로 머물러 제사를 드리고 족친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그의 사색을 보니 아주 분개하는 빛이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그들의 청을 다 들어준다면 당상에 우리 자가 많아 외람될 것 같으니 내가 굳이 거절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들으니 사색에 심히 노한 기색이 있다 하니 통선은 이미 상격을 정하였거니와 족친 가운데 아주 가까운 자에게 대해서는 저들의 또한 전례를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청을 따라야 하겠는가 정부에 수의토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화 42권 중종 16년 7월 9일 모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웅천현에 뇌우가 크게 일어 압사당한 사람이 많았고 혹 표류하여 죽은 자도 있었다. 중조실화 42권 중종 16년 7월 1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임금의 분부에 난관 때문에 수의하게 하시었습니다. 신등이 각각 사사집에서 의논한다면 필시 어긋나는 것이 많겠으므로 신등이 모두 예골하여 의논드리기로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청하는 일은 모두 새로운 예가 아닌데 이번에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명나라 사신이 반드시 이번 접대는 그전 때와는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저 예로부터 오는 명나라 사신을 공경히 접대하는 것은 황제의 명 때문입니다.
진호의 경우에는 전일 왔을 때 그의 청을 모두 들어주었는데 이번에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전우의 처사가 어긋납니다. 또 요동의 자문이 근래에 이르리라 하는데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청한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사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나오며 청하는 것이 한정이 없으니 모두 들어줄 수 없다. 승진아 관반에게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회답해야 한다. 그러나 통사의 무리들에게 사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룰 필요가 없다. 또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요동의 자문에 의하여 저들이 속히 돌아간다면 또한 해로울 것이 없다. 하매 남궁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께서 관작을 아끼시는 뜻은 매우 아름답습니다만 예로부터 중국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자는 이처럼 요구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고집하시고 따르지 않는다면 해로운 일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들이 비록 자기들의 조정에 죄를 얻었을 것이지만 이미 선왕제의 은명을 띠고 왔으니 그들의 말을 굳이 거절하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은 미안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명나라 사신의 의향을 봐서 전례대로 하는 것이 가하겠다 하였다. 진조실의 42권 중종 16년 7월 1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김양필 등의 관작을 삭탈하고 장속토록 하였다. 진조실의 42권 중종 16년 7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명의전 김전이 아래기를 어제 신이 명나라 사신에게 문안하였으나 명나라 사신은 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랠 일이 있습니다만 더위 병을 알아 예고를 하지 못했고 오늘 창릉을 봉심하는 일로 배사하고 인하여 품은 바를 아랍니다. 저 명나라 사신이 정한 것은 전례대로 조그만 일이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니 저들은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분하게 생각한다 합니다. 그의 동복형은 당상에 올리더라 조정에 반드시 쓸 필요는 없으니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가합니다. 또 저들이 비록 사자의 일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굳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요동의 자문이 도착한다면 저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이 소식을 먼저 듣고 자기네들을 박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되면 필시 터무니없는 말을 할 것이니 이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관반에게 보낸 편지에 좋은 말이 있으면 나를 위해 한번 말해달라 하였는데 이 말 또한 은명을 바라서 한 말이니 이제 그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작상을 중히 여기서 가베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명나라 사신이 한 짓을 보니 만약 중국으로 돌아가 큰 죄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그들이 말한 바는 마땅히 전례대로 해야겠다. 그러나 전에 자주 말했어도 즉시 답하지 않다가 이제 도리어 즉시 원한 대로 들어준다면 경솔한 것 같으니 저들이 성질을 보고 그 일을 직접 말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0일의 경신 두 번째 기사 이조 판서 권균이 사직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중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명나라 사실의 족친과 주관과 도감, 난관 그리고 공개한 모든 관원을 일일이 서계하고 논상한 전례도 모두 서계하라. 중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산호 김광손 전 사이약 배나근이 정원에 와서 고하기를 시정배 10여 명이 우리나라에 온 외인과 통모하여 자기들의 황금 6건을 외인을 것이라 하여 진상하고 사사로이 그 값 동철을 받아쓰기로 하고 그 동철값으로 목면을 외인으로 하여금 포소히 애써 받아오도록 한 것을 방수 10여인이 알고 관에 고하려다가 중지하였기 때문에 그 소지도 아울러 가지고 와서 정원에 올립니다. 아니 그 소관과 소지를 가지고 입게 하기를 이 징고는 중대한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릇 고하는 것은 비록 도적의 일이라도 반드시 계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한 짓이 임금을 속인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형조에서 주문한 것이 이해다. 그러나 그 일은 중하기 때문에 의금부에서 주문하게 할 것이니 급히 당직 난관을 불러 먼저 고환자와 방수 그리고 시정배들을 잡아 도피하지 못하게 즉시 가두도록 한 다음에 전지를 내려 주문하며 끝내는 분변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안당 등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헌부에서 아랜 사람은 간원에서 미처 아뢰지 못했지만 물론이 비등하니 속히 따르소서.
그 가운데 기미부사 박영은 관의 일을 다스리지 않고 전부 하리에게 맡겼으므로 백성이 그 폐해를 받는다니 파직시키고 그의 가자도 개정하셨사 하고 또 도감 난관의 일을 알렸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 7월 42건 중종 16년 7월 10일 경신 6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명나라 사신이 청한 가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 다시 답하지 않고 아래서 가부가 없는 것은 작상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또 만약 요동의 보고가 온다면 저들은 서두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다시는 이러한 청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가자 등의 일을 먼저 말해야겠는가 아니면 다시 말이 있는 것을 기다려 답해야겠는가 의논은 하여 아래라 하며 정원이 의계하기를 득자하니 오늘은 명나라 사신이 이러한 청을 하지 않았다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저들의 청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불가불 조차야겠습니다. 내 신의 생각도 신등과 같으니 다시 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허락하여 줬는다면 하교를 내리면 저들은 필시 기뻐서 감사할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저들 또한 다시 말하지 않으니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 내일 관반이 자기 뜻으로 그들에게 대인이 말한 족진, 난관, 통사, 주관 등의 이런 전하께서 전례를 상고해 서게토록 하였으니 필시 윤호하는 전지를 내려 가자하게 될 것이요 하면 반드시 저들이 답사가 있으리니 그 말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진조 7월 46권 중조 16년 7월 10일 경신 7번째 기사 신상을 예조 판서로 한효원을 예조 참의로 김극성을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진조 7월 42권 중종 16년 7월 12일 신유 첫번째 기사 좌이정 남건의 아래기를 어제 명나라 사신을 문안할 때 신이 부사의 그림 족자에 시를 지어 써주었습니다. 저물녘의 부사가 방수와 별감을 신의 집에 보냈는데 조그만 관찰에 멸신한 형용이 너무도 근사하여 땅에 던지면 쇠소리가 난다고 이를 만합니다. 이런 보옥을 얻어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나는 유감이 없습니다만 귀직을 쓰시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첫머리에 글을 썼으니 그 끝에 발을 써주십시오 하고 그 횡폭을 도로 보내왔습니다. 그 뜻은 대개 그 끝에 발을 쓰고 직함을 갖추어 써달라는 것이었으며 또 향약, 초포, 흉배 등의 물건도 보내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의 상사 역시 사람을 보내어 신에게 성인도 한 축과 허씨의 설문 해자 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삼국 사람이 보낸 것이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어제 적시 와서 아래여야 하지만 날이 저물어 오지 못했고 부득이 횡폭에 발문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청한 글을 경히 지어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내온 물건은 받아도 된다 하였다. 진조 7월 42권 중종 16년 7월 10일 신여 두 번째 기사 도성지 윤희인이 명나라 사신을 모난하고 회개하였다. 두 사신이 우리는 하늘이 없는데 내린 물건이 너무 많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대인께서 멀리 우리나라에 왔으니 전하께서 공경히 대하시는 성이야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물이 적어 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하니 두 사신이 또 공사한 사람들에게는 언전을 베풀도록 바란 일에 대해서는 가부가 없으니 전하의 뜻을 듣고 싶다 하므로 신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아뢰었으나 전하께서는 명기를 아끼심으로 윤원하여 왔다. 마침 어제 관반이 대인의 서간을 가지고 입게 하기를 대인은 전하께 아뢰지 말라 하였으니 신은 그럴 수 없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더니 전하께서 그 서간을 보시고 전례를 상고하게 하였으니 종말의 결정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신이 깊은 뜻을 띠고 빛을 띠고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언명은 전하에게 달렸다 하였습니다. 또 선왕자의 요구가 너무 많아 우리들은 본국에서 응하기 어려울 줄을 이미 알고 힘껏 포치하여 국면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제 도로 가지고 돌아갈 수 없으니 진언하고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니 회봉으로 몸물을 주기 바란다 하므로 관반이 답하기를 무진에는 마침 저장해 준 것이 있어 몸물로 회봉하였다. 그러나 근래는 잘 생산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저장된 둔 것이 없다 하고 이어 저 해를 가리켜 맹세하리 하니 두 사신이 만리하면서 없다면 요구하지 않겠으니 맹세까지는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진조 7월 42권 중조 16년 7월 10일 신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도감난간 우통내 신영홍 사복시정 2번 성공감정 남세준 봉상시 첨정 남효이 정중목사 허순
판관 조수헌, 장하권 정 권희맹, 나주판관 김경사, 통사 안훈, 이화종, 이세균은 각각 한 분개씩 가자하고 영홍 이번 세준, 희맹, 안훈, 화종은 당상에 오르고 허수는 가선을 제수받았다. 도감난간 사도씨 부정 김극계, 홍문관 은교 채침, 예빈씨 첨정 이희보, 사제감 첨정 홍숙, 사슴씨 첨정 남효순, 감조관, 군기씨 판관 박비, 상의원 판관 유상명은 직을 올리고 서통사 김석승은 실직을 제수하고 도감상사 강이습도관 안철윤, 박사증은 녹직으로 올려 제수하고 분예빈씨 별좌 김엉청, 홍윤선과 군기씨 별제 윤곤소는 녹직을 제수하고 상사의 삼촌 조카 김종건은 어모 군직을 제수하고 오진형, 최석인은 각각 한 풍계씩 가자하고 부사의 동복 형인 진석강은 절충을 더하고 석영, 석한과 삼촌 조카 진현은 각각 한 풍계씩을 가자고 삼촌 조카 진비는 군직으로 올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도승질은 명나라 사신에게 가서 대인이 청한 말은 지금 다 그대로 하였다. 그러나 종군에게는 사복을 제수하게 야겠는데 지금 빈자리가 없어 언대를 내리고 승직시켰다 하고 겸하여 15일에 연하를 베푸겠다는 뜻을 알리라 하였다. 진조 7월 40일 건중종 16년 7월 12일 신용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 등의 이를 아래고 또 아래기를. 도감난관 주관 등은 승직되어 올해 이를 본 자들이라 가하지만 새로 제수된 난관은 겨우 10여일이 되었는데 또 무슨 공로가 있어 모두 승직시키는 것입니까? 작상은 임금이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그릇인데 어찌 가벼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식견이 있는 선비라면 어찌 무릅쓰고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간원이 박영의 이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 7월 40일 건중종 16년 7월 1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유담년이 치게하기를. 요동통사 총은 동탁이 초 9일에 압록강을 건너 초 10일에 아주에 머물렀다가 11일에 출발하여 상경한다 합니다. 그 차비에 요동도 지휘사사가 간사의 법을 어긴 내신을 중히 징계하여 국처를 바르고 멀리 있는 오랑캐를 단속하는 일, 험차 순무, 요동지방 겸 찬리, 군무, 도찰을 원, 우부, 도, 어사가 이가 안험한 것을 받았다. 예부의 자문을 받은 전항은 제비하고 이제 본직을 차임하여 해부의 공문 한 통을 가지고 조선 국왕에게 보내어 교활토록 하노니 도중에 지체함이 없도록 할 일과 자문한다. 자문과 공문은 모두 두 통인데 예부 공문이 한 통이고 본사 공문이 한 통이다. 지난한 연도의 성보에서는 응당 본직에게 마필과 비용을 지급하되 갖다 도로기까지 어김이 없도록 하라. 이상의 위간 통사 홍은 동탁을 차임하여 보낸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진조 7월 40일 중종 16년 7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 등의 일과 세 도감 난간을 승직시키면 미편하다는 일로 아래고 간원이 박영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예주 좌랑 이 전소는 난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소사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 7월 40일 중종 16년 7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허관을 사헌부지평으로 손수를 홍문관 교리로 정은호를 정자로 삼았다. 진조 7월 40일 건중종 16년 7월 1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예조판사 신상이 사직하기를. 신은 특별히 천원을 입어 판사에 발탁되어 몸둘 데가 없습니다. 요즘 노승한 신하가 모두 편척당하였는데 신은 후진으로서 갑자기 높은 풍계에 올랐습니다. 또 CES도 벗어나지 못하였고 잘못한 일도 매우 많으니 필시 물의가 있을 것입니다. 채직시켜 주소서 했으나 3번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 7월 40일 중종 16년 7월 1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백황사 16건을 승지 사관에게 나누어 하사하다.
진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4일 개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 등의 일과 세 두감 난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정주 목사 허스는 이제 가슨이 되었는데 가슨은 바로 재상의 가자로 통정보다 더욱 중합니다.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속기 개정하소서. 또 공조 정랑 유상령은 육조의 난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고 간언이 전도감 난관과 파경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혜로 아래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다. 중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묘시의 임금이 양사가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 경혜문에 문 안에 나아가 기다렸다. 양사가 우달문 밖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문 안에 이르자 임금이 나아가 맞이하고 서로 먼저 들어가기를 사용하면서 들어왔다. 경혜로 아래 이르자 자리를 받고 행하기를 청했고 술은 의식대로 들었다. 연회가 끝내렸는데 큰 비가 그치지 않으므로 임금이 양사에게 누에 오르기를 청했다. 그리고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두목으로 하여금 당악을 연주케 하였다. 해가 저무는데도 비가 멈추지 않자 양사가 배사함으로 서로 사양하며 누를 내려왔다. 그리고 임금에게 먼저 관공하게 하고 편리한 대로 우구를 갖추겠다고 청하니 임금이 그러도록 하였다. 양사는 석교에서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구를 갖춘 다음 가마를 타고 갔다. 비가 물을 들어 붓듯이 내렸다. 진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진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이후 다음 년이 홍은이 가지고 온 예부의 자문을 등사하여 보냈다. 그 자문에 세자 책봉하기를 청하므로 예부가 곧 전례를 고찰하여 제본을 만들어 주청을 했었는데 무종 황제의 성대를 받들건대 태감 거임의 진호를 정사 부사로 차출하여 상사한 물품을 가지고 그날에 가서 책봉해 주라고 했었다. 이에 정덕 16년 2월 12일 사례감 태감 위빈이 좌순문에서 개첩을 제시하므로 예부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한 상사할 은과 물품들을 식사 안에 써넣어 김이등에서 주어 가지고 가도록 했었다. 따라서 본디 보내기로 한 한도가 있었는데 신등이 살펴보건대 상사할 은과 물품이 너무도 많아 해부가 앞서 제본을 마련한 것과 수량이 같지 않기에 문제 삼아 상주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선제께서 병사가 점점 위독해져 신등이 바야흐로 문안드리려 하는 참이었기 때문에 경중을 고려하여 감히 번독하게 아뢰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은 황상께서 등극하시어 온갖 법도가 일체 새로워지는 때이기에 해부가 전에 사례를 고찰하여 주청하기를 도찰원에 이자하고 따라서 그 나라의 왕에게 이자하여 알리도록 하고서 기미 등을 재촉하여 경사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서 지체하거나 막내의 진공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게 하여 국가의 채통을 세워야 하며 그리고 기미 등이 요동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곳의 문안에게 칙령을 내려 각 관원의 행리를 봉인하고 법대로 칼 씌우고 수갑을 채워 경사를 보내도록 하여 엄중하게 주의를 다스려 사람들의 마음을 경각시켜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부요원을 마련하여 올렸는데 이에 대한 성질을 받들건대 김이 등을 일이 끝나면 재번하고 긴급히 경사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서 지체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망령된 말을 요구하지도 못하게 하고 전번의 직사 안에 사람을 데려오게 한 것도 모두 그럴 것이 없으니 이대로 조심해서 하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근년 이래로 권력 있는 간신들이 정사에 관여하여 각각이 속이는 짓을 함으로 공공연히 뇌물이 행사되어 법도가 크게 무너졌었는데 다행히도 성명께서 계속해서 밝히심으로 뭇 간흉들이 잡히게 되어 대동한 왕법이 죄인을 놓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태감, 김이, 진호는 본래 방탕하고 간사한 소인들로서 운동해서 외번에 나가는 사들이 되자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먼저 임금의 은혜를 펴려는 채 하면서 많은 은을 얻어내 후한 이득을 노리는 미끼를 삼았고 주는 금보와 여자를 바쳐서 아첨하고 고혹하는 흉계를 펴는 데 쓰려고 함으로써 밖으로는 오랑캐들의 마음을 잃게 하고 안으로는 국가의 채통을 손상하였습니다. 실정과 죄가 현자의 진실로 해부가 탄핵한 바와 같으니 법에 의해 죄를 받음이 수진 우경보다 못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성명의 분부를 받을 건데 관대하게 용서해 자신이 돌아오도록 허락하겠다고 하십니다.
비록 망령된 발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도록 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헤아리건대 이미 돌아올 짐을 그득 샀을 것이니 만일 시급히 처치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간사함께가 마침내 행해질까 싶습니다. 또한 사방 오랑캐들이 덕화를 관광하게 될 첫머리이고 폐하께서 낡은 것을 개혁하여 새로워지게 하시는 시초인데 혹시라도 법령이 한결같이 못하게 된다면 공론이 불평하게 여길까 싶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폐하께서 앞에 내린 명을 거두시고 해부가 주청한 대로 먼저 그곳의 국왕에게 이첩하여 알도록 해서 시급히 기미 등을 재촉하여 일을 마치고 경사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고 이어 요동의 무안관들에게 신칙하기를 그들이 거기 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각 관원이 행리를 봉인하고 칼을 씌워 경사로 보내도록 하여 엄중하게 문추하여 사망한 짓을 경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미 손상된 국가의 체동이 다시 바로잡아지고 이미 시끄러웠던 먼 나라 사람들이 도로 안정될 것이며 폐하의 평명한 정사를 사방 오랑캐들이 또한 장차 보고 감복하게 되는 데에 있어 두렵게 여길 것입니다. 다시 헤아리건대 조선국왕 아무는 본래 예의를 안다는 사람인데 근래는 역시 심정이 변한 짓을 합니다. 조훈에게 이직은 기다려야 한다는 글이 있었는데 스스로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여 사신하는 사람을 시켜 뇌물 주는 길을 통해 개정해 주기를 요구하여 선직에서 잘못 듣고 개정해 주도록 하는 윤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명해전에 실린 것이더라도 잠시 덮어두고 있어야 할 것인데 조훈이나 예법을 어찌 이처럼 경이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짓에는 너무나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이번의 상사가 지나치게 후하게 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간사한 오랑캐가 꾀를 내 운동을 하여 자기 나라의 큼을 과시하고 중함을 빚는 재료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항의 허물은 대사하는 조서가 있어 이미 용서되었거니와 앞으로 신하로서 범절은 이번의 과오 때문에 더욱 마땅히 조심해서 가져야 할 것이니 즉시 칙서 한 통을 마련하여 나가는 사신에게 주면서 가지고 가서 개유하여 국왕 아무로 하여금 이 뒤로는 힘써 차분하고 공손하게 상례를 지키고 정성스럽게 세사나 닦으며 이어나가는 사신들을 엄중히 단속하여 사단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상하가 서로 편안하게 되고 채통과 분수를 잃지 않게 되어 함께 유신의 덕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등의 사유를 아뢰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질을 받들건대 김이 등의 일은 이미 분부를 했으니 국왕 아무에게도 칙서를 마련할 것이 없다. 아린 상황은 해부가 그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차리게 하라. 조심해서 이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초출하여 해당 관사로 하여금 안건이 본부에 왔고 따라서 조선공항 아무에게 이자에 번거롭지만 험의 안의 사항을 사조하여 조심해서 그대로 시행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을 보내며 위와 같이 조선국왕 아무에게 이자함 정덕 16년 5월 26일 간사계 법을 무너뜨린 내신을 엄중하게 징계하여 국가의 채통을 바로잡고 먼 오랑캐를 단속하는 일에 관한 자문임 했는데 전교하기를. 자문의 한 말은 진실로 관계가 있는 일이는 내일 조강이 끝난 다음 의정부 당상 전원과 영부사, 정광필 및 육조의 판사 등을 명초하여 도승지와 사관과 함께 사정전으로 들어오라. 내가 직접 의논하겠다. 이 문서는 이문이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최세신을 불러보게 하라 하였다. 중조 7월 42권 중조 16년 7월 16일 얼쑥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요즘 비가 지나치게 많이 와서 중외의 사람들이 압사당하거나 표류되어 죽은 자가 심히 많으니 재변이 극심하다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지난해는 흉년이 들었고 금년엔 또 이러한 백성의 낀히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본 이 재변이 비록 내정 병력과는 같지 않지만 지난번의 비는 심한 재변이니 신등은 지극히 황공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년 재변이 이렇게 심한데다가 내년에 명나라 사신이 또 나오면 백성이 어떻게 견디어내겠는가 공부를 경감시킬 것을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집이 윤인경 사관 김인손이 안당 등의 일과 각기 논란한 인물에 대해 반독하여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 7월 42권 중종 16년 7월 16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 최세진에게 명하 요동 자문의 등초를 읽게 했다. 사람은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이르러 세진이 아뢰기를 이 말은 환관이나 여자를 반드시 뽑아들이고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와 같다면 기미 등이 죄를 받지 않겠는가 하며 세진이 아뢰기를 이제 자문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미 등은 죄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 임금이 사정전으로 나아갔다.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군, 좌찬성, 이계명, 의찬성, 고영산, 좌참찬, 심정, 의참찬, 이행, 호조판서, 한세환, 예조판서, 신상, 병조판서, 장순손, 형조판서, 김급희비, 한성부 판윤, 임유겸이 입시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온 자문이 우리나라에 심히 관계가 있으니 장차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는가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이번 이 자문이 이런 심히 놀랍고 두려우니 부득이 회답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발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자문이 놀랍고 두려웠다는 뜻으로 중국 조정에 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이번 중국 조정에서 우리를 정외의 일로 책한 것은 통탄스럽다 하겠으나 발명하고자 한다면 글 만들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예부에만 배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고 선수는 아뢰기를 이는 전혀 정외의 일이니만큼 발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드시 발명하고자 한다면 부득이 진정하는 표를 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합당하게 하기가 어려우니 단지 예부에 회자하여 정외라는 뜻을 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계명은 아래기라 이는 급사 중의 탄장인데 중국 조정에서도 가타부타 조처한 것이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글은 짓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래기를 대명회전을 처음 들어왔을 때 군부가 하지 않은 일을 보고 감히 스스로 덮어둘 수 없어서 이내 발명한 것인데 어찌 뇌물을 주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자를 봉하려는 때니 또한 이럴 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미 등을 탄핵할 때 아울러 우리나라를 탄론하였을 것입니다. 탄장을 올린 사람이 그 내용을 분별하지 않고 뭐하고 탄핵했으니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명한다면 뒷나라에 염려가 있을 것이니 다만 정의의 일이라고만으로 예부에 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긴급히 아래기래. 정의의 일이라는 것으로 발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신에 말을 듣건대 과연 스스로 밝히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정의라는 뜻을 고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마땅히 고사에 따라야 하니 자세히 상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하고 신상은 아래기를 지금 자문을 보건대 간사한 오랑캐가 계책을 베풀어 연구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라마는 특별히 가정해서 한 말이니 지금 발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종계를 고쳐달라고 청한 일도 잘못이라 하면서 비난까지 하고 칙석까지 하고자 하니 임금께서 해부로 하여금 문서를 보내고 고하는 것이 또한 우용하는 길입니다. 이런데도 자명하지 않는다면 전일의 종계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부득이해서 주청한 뜻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고사를 상고해야 합니다. 조정제에서 자주 진정을 올린 예가 있으니 그 예에 따라 다시 올려도 해롭지 않습니다. 하고 이 행은 아래기라. 회전의 잘못을 고치고자 청한 것은 역주가 아닌데도 오히려 그러다 했습니다. 그 뜻은 대개 역주라 여기고 허물한 것이니 지금 발명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정의 일을 가지고 책하지만 발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의 일이라고 고하는 것이 가하다. 아울러 성문원으로 하여금 그 전례를 상고토록 하라. 하며 난곤이 아뢰기를 고 황제 때 우리나라를 힐책한 것은 연왕 죄왕과 교통하였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 덕분을 심히 혹독하게 고문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보내온 자문에 간사한 오랑캐 등등등 하였는데 갑자기 스스로 발명하기는 난처한 일이니 어떻게 조처해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뇌물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 이래로 군각을 사는 일을 숨겨서 하였는데 이 일은 중국 조정에 엄중하게 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녀간의 병부 주 사이에 혹 강명한 자가 있어 우리나라 사신이 들어올 때 수색한다 필시 붙잡힐 것이니 군각 무역하는 일은 잠시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본 명나라 사신이 진상한 군각의 그 숫자가 매우 많으니 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근본 이 자문도 명나라 사신에게 보여주어도 되겠는가? 하니 김전이 아뢰기를 저들이 만약 보기를 청한다면 부득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명나라 사신 또한 반드시 본 다음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전번에 온 자문은 김이등을 취지하려고 비밀히 요동에 명령하여 법에 따라 칼을 씌워 보내도록 하라고 했는데 성진은 단지 속히 돌아오게만 하였으니 명나라 사신이 만약 보류한다면 이당 보여야 합니다 하고 장순성 고형산 등은 아래기를 이 자문이 오면 보여주어야겠지만 이 등서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자문은 우리나라를 이처럼 책했는데 아울러 명나라 사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며 장순선이 아래기라 이 글은 모두 보여주어도 해롭지 않습니다 하고 도승지 윤희인은 아래기라 윤여와 하자는 뽑지 않아도 되는데 서울에 머물러 두고 국납을 허비하니 속히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 진언한 예물은 전부 다 그 숫자를 더해야 했는데 이 일도 잘못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고칠 수 없다 하며 남근이 아래기를 신등도 책망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사세가 보득이한 데서 나왔습니다. 이는 한때 고식적인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자 책봉 때 사은은 그 숫자를 가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고 장순선은 아래기를 남군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은 이미 숫자를 더한 뒤인데 만약 감한다면 반드시 사물의 경중을 보아서 사은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남군은 아래기라 먼저 박물을 올리고 다음에 봉책을 보내는 것은 그 순서가 심히 전도된 것입니다. 중국이 비록 정외의 일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는 일이 있으면 책망을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신상 이 계명은 아래기라. 지금 이 일은 사신을 찌타나야 한 말이지 우리나라를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중국은 정덕 황제 때부터 조정의 기강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처음을 바르는 때인지라 유신의 정책을 행하여 이와 같이 탄핵한 글이 있으니 우리나라에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전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6일 을죽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즘 비가 연이을 내리고 있으니 반드시 재변이 될 것 같다. 예의 재변이 긴박하면 좋은 나라 점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속히 기청제를 지내야 되겠다. 전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6일 을죽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제 대신과 의논한 자문에 회답하는 일은 이미 전례를 상고토록 하였다. 대자 하국의 주답은 사연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뭔디 이해를 한다고 일러왔는데 사설의 뇌물을 통하였다니 이는 심한 질책이다. 회자할 때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며 영사남건이 아뢰기를 자문을 보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비록 터무니없는 사실을 꾸며 아래에 있는 자를 책망하더라도 감히 위를 거역하여 아래일 수는 없습니다. 또 예부에서는 공사로 아래였다면 주답하는 것이 오히려 가합니다. 그러나 급사중이 조정의 기강을 세우려고 소를 올려 탄핵하고 칙서를 내려 개유까지 하고자 했으니 그 뜻이 지나칩니다. 그러나 지금 억지로 자문하려 했다가 문서에 만일 언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 힐문하는 일까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지사 홍수건 아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이처럼 책망하니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그 자문을 보니 마땅히 발명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하국에서 한가에 아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관이 고론하여 탄주한 것뿐입니다. 하고 시독한 박윤경은 아래기를 뇌물을 통하였다는 말은 비록 발명하지 않더라도 오래되면 자연 알아지겠지만 세계 일에 이르러서는 발명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새 황제가 즉위하여 이와 같이 책망하는데 만약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로 여길까 두렵습니다. 비록 지금 아래어도 반드시 고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 일은 심히 중대하니 다른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하고 남건은 아래기를 전일 주청했을 때 고치도록 허락하게 한 예부 상서 모진 같은 이들이 모두 조중에 있으니 아래는 것도 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랠 때 급사중이 또한 언사를 높여 탄핵한다면 후환이 있을까 합니다. 하고 홍숙은 아래기를 새 황제가 즉위하여 저처럼 책망하는데 도리어 아뢰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날에 아랜 것을 허물하는데 또 아뢰는 것도 미편하니 이는 실로 국가에 난처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언전을 많이 내린 것이 우리나라에서 연구했기 때문이라는 말 또한 심히 미안하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이는 특별히 간관이 우리나라를 외번으로 여기고 저들 명나라를 사신을 제칭한다. 탄핵하여 아랠 때 번번이 책망함으로써 황제를 공동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서는 중국의 체면에 손상됩니다.
그 말대로 가령 외국인이 와서 뇌물을 써서 고칠 수 있었다면 그 손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도전이 찬한 표의 말이 조금 그릇된 점이 있다 하여 표를 찬한 자를 재촉하여 보내도록까지 하였으니 이제 아래는 일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제 근래 부경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언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사신이 수색하여 적발하고자 하나 아주 깊숙이 감추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종조의 윤봉덕택의 검언의 공납을 면제해 받았습니다마는 대명회전에는 조선에는 금과 은을 공납한다고 씌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검은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본다면 조선은 검은 쓰기를 모래처럼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왜곡되게 꾸몄다 하고 다시 공납을 책임지운다면 그 패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또 법령을 새로 세웠으니 잠시 무역을 정리하는 것이 가합니다. 국가가 무역을 번거롭게 하지 않은 다음에야 아랫사람이 함부로 사들이지 못합니다. 하였다. 중조실화 42권 중조 16년 7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윤희인이 아래기라 신이 문안하기 위하여 명나라 사신에게 가보았더니 명나라 사신이 난관도 다 은전을 받았는데 의원 이인만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나 대신 아뢰어 달라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꼭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인 이인의 일은 청을 어기기가 곤란해 물품으로 상사하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 신도감의 일은 이미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였는데 사신이 전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말하고 이제 또 말하였다. 그러나 대신과 대간이 다 일천하다고 하니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는가 하고 즉시 주소를 보내 대신에게 문의하였다.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마땅히 명나라 사신에게 답하기를 신도감의 일은 이미 존명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다만 우리나라에도 대간이 시정의 잘못을 논획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마침 대간이 도감은 아직 일천하니 언전을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논집하고 있다. 나라의 임금은 비록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차이는 있으나 간언을 거부하지 못하는 뜻은 같다. 그래서 더디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오래도록 대인을 모시어 여기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잠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이정 남건은 의논드리기를 신등이 전일에 명나라 사신이 도감에게 언전을 내리기를 간절히 청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신영홍은 청탁에 따를 수 있으나 신도감은 일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일 신의 뜻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여 보니 이미 명나라 사신에게 존명을 따르겠다 하였으니 어찌 다시 대간이 논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작을 함부로 내리는 일과 명나라 사신에게 말을 고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나라 사신에게 말을 고치는 것은 사체에 해로울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건의 논의가 옳다. 가서 도감 난관은 마땅히 존명에 따를 것이나 다만 근간에는 인사행동을 하지 않았던 탓이니 지금 마땅히 비수하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 7월 42권 중조 16년 7월 1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치 않다. 중조 7월 42권 중조 16년 7월 1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마땅히 가서 명나라 사신을 위로해 말하기를 강헌 왕의 세계가 사실과 같지 않다는 일과 사황을 시해하지 않은 일이 대명회전에서는 시해한 것으로 실려 있으므로 전번에 변방하는 뜻을 주청하여 윤호를 받았는데 이제 예과 급사중의 탄핵하는 글에 이르기를 국왕이 근래에 조훈의 잠깐 기다리라 한 명령이 있은 것을 인연하여 자기 마음대로 내사를 시켜 뇌물의 길을 통하여 고치기를 요구해 선제의 잘못 청하심을 잊게 되었으며 이번에 지나치게 후한 하사품도 간사한 동의가 계책을 꾸며서 연구하여 영광을 크게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칙명을 사신에게 붙여보내어 계유하기를 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의 없었던 일을 다만 스스로 변명하기를 요구하였을 뿐인데 어찌 감히 뇌물을 써서 가볍게 국정을 고치게 하였겠는가. 그리고 하사품을 연구할 리도 만마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뜻밖의 일인데 탄핵하는 언론이 이에 이르니 비록 하국으로서도 사세가 스스로 변명할 수 없으니 그 법률함은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두 분 대인께서도 우리나라 일로 인하여 또한 논액을 입었으니 특별히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명백한 성질을 받았으니 오직 스스로 위로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라. 중조 7월 42권 중조 16년 7월 1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동부성지 서후가 아래기를 신이 홍은 등을 접대하인데 반쯤 술이 취했을 때 말하기를 전하께서 우리들을 인견하시는 것은 어느 때 하는가? 술자리가 끝나면 인견하려는가? 비록 요동의 자문은 아니나 예부의 자문이니 친히 인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예부의 자문 외에 따로 할 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내가 즉시 전하께 아뢰어서 비록 내 의리라도 인견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 별도 아랠 말씀이 없다면 함부로 내 마음대로 배달할 수 없다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관사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요동 대인이 저에게 전화를 배웠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그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일 아침 문 열기를 기다려서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준조 7월 42권 준조 16년 7월 17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장교하기를 초9일은 사직의 제1로서 마땅히 친제하고자 하나 명나라 사신이 초6일에 돌아가기 때문에 제사의 서팽을 명한다. 그러나 초6일에는 명나라 사신이 마땅히 하직하러 올 것인데 그날은 곧 치제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의하여 아래라 하며 정원이 아래기를 국가의 큰일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는 것을 친히 전송하여 위로하지 않는 것도 또한 온당하지 못할 일이니 갑자기 의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사슬을 살펴서 다시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2권 중조 16년 7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장교하기를 홍은 등이 명나라 사신과 초소를 같이 하는 것을 싫어하니 그 뜻을 알 수 없다. 홍은 등이 사신이 돌아가는 것을 재촉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무리들을 마땅히 의주해서 교활해야 할 것인데 이곳까지 곧바로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신에게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둔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이 거처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뜻이 간절하니 그들을 장하관에 옮겨 거처하게 하고 도감난관 일원으로 하여금 와서 그들을 검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제 중국 사람이 오면 조칙을 갖고 오는 자가 아니면 국법에 당연히 의주에서 교활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곧바로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니 뒷날에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 지금 이후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뜻도 아울러 대신에게 문의하라. 이제 또 홍은 등이 와 있으니 청년 때에 공개도 난처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이제 마침 비가 오고 있으니 이것을 핑계하여 청년을 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준조 7월 42권 중조 16년 7월 18일 장묘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홍은 등은 본래 경솔하게 친히 인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리들이 같이 거처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싫어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미 처소를 같이 했는데 오늘 다시 같은 처소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니 처소를 따라 주어야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곧바로 왕도에 도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이었으나 이 뒤로는 마땅히 전라에 따라야 두겠습니다 하고 좌이정 남건은 의논드리기를 이제 홍은 등이 어째서 청견하지 않은가 하는 말을 하였다고 들으니 매우 가증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곧바로 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명나라 사신의 일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어찌 경솔히 청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신과 처소를 같이 하고자 하지 않는 뜻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압존되는 것이 두렵고 두목과 더불어 동률이 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저 중국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태평관이 있을 뿐인데 어찌 처소를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정교하였다. 정조 7월 42권 정조 16년 7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정조 7월 42권 정조 16년 7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치 않다. 정조 7월 42권 정조 16년 7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명나라 두 사신이 중국 산동 어사가 규탄한 것을 듣고 부사가 통사 안으로 하여금 자리에 있는 우리나라 재상에게 말을 전하여 스스로 그 무죄함을 변명하였는데 원망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며 소리를 높여 비분해하기도 하여 증언부언하면서 그치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만약 성지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 돌아가면 절로 죄책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산에 있다가 작은 말로 그것은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변해 할 뿐이었다. 두 사신과 두목이 자기들이 사들인 정포를 명주로 바꿔서
가져가려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아마 짐 싣고 가는 차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양 어사에게 적발될까 두려워한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이 상소가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의 담이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중국에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조 7월 42건 중조 16년 7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고 사헌부가 또 예조판서 신상을 육경에 합당하지 않아서 물리가 비등하고 있으니 재임하기를 정하였으나 다 따르지 않았다. 중조 7월 42건 중조 16년 7월 2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이 의논 드리기를 우리나라가 성절임을 듣고서도 사신을 보내 진화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전해 들은 것으로 인하여 사신을 보내 칭하하는 것도 과연 난처하며 그렇다고 나중에 사신을 보내는 것도 난처하니 신의 의견은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논이 일치하지 않으니 널리 여러 사람이 놓은 일을 수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남건은 의논 드리기를 우리나라는 모든 중국 조정의 일을 반드시 요동으로부터 전해 듣곤 합니다. 이미 존시, 책봉 등의 사신을 보내왔는데 유독 성절사만을 보내지 않고 듣지 못하였다고 핑계하는 것은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신을 보내지 않는 것을 희책해온다면 장차 무슨 말로서 대답하겠습니까? 신의 의견은 사신은 나중에 보내더라도 진화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널리 육경 시종에게 수의한다면 아마 지당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내일 정성 육경 판윤 예조의 당상 전원과 시종을 명수하여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 7월 42건 중조 16년 7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좌의정 남건이 의논 드리기를 명나라 사신이 초 4일에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시사가 먼저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참으로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존시의 소식이나 성절도 다 요동으로부터 전해 들은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존시나 성절에 경중이 없는 것인데 만약 성제사라 미처 보내지 못하였다면 존시사라 보내는 것이 비록 내월 10일 이후가 되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묻기를 성들에 어째서 사신을 보내지 않았느냐 한다면 늦게 들었기 때문에 미처 오지 못했다 하고 대답한다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영의정 김전원 의논 드리기를 존시사를 보내는 것은 더디고 빠른 것에 관계가 없고 명나라 사신의 청도 또한 이와 같으며 또 두 사신이 한때 함께 떠난다면 역전의 폐해가 있으니 존시사를 10일 이후에 보내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아니 의논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2건 중조 16년 7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윤허치 않다. 중조 7월 42건 중조 16년 7월 2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광필 김전 남건 이계민 고영산 임유겸 한세환 심정 이행 한효훈이 의논 드리기를 전일의 명나라 사신이 거느린 두목이 말하기를 성절이 4월에 있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통사 노계선 등도 요동으로 에서 들으니 또한 4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온 요동 사람 홍어는 8월 10일이라고 합니다. 다 전해 들은 데서 나온 말이니 헛말인지 적실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은의 말이 과연 정확한 것이라면 절일과의 시간은 이순도 못 됩니다. 비록 밤을 새워 달려갈지라도 밤밖에 못 미칠 것이니 길을 지난 뒤에 절일을 축하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일시를 적실하게 안 뒤에 예의에 따라 지나는 것이 실로 예의에 맞겠습니다. 하고 윤은필, 임추, 효빙, 박윤경, 심사순, 정은호는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가 정성으로 사대하고 있으며 성들을 지나는 일은 큰 예의입니다. 만약 적실하게 그 날을 안다면 비록 길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지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나라 사신이 4월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사신도 또한 앞서 간 때가 많았으니 명확한 판단이 없는데 다만 요동 사람의 구전만을 듣고 허둥지둥 사신을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사신을 보내어 성들을 축하해야 한다는 뜻은 나의 의사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 진조 7월 42건 중조 16년 7월 2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 갖고 온 물건은 무거운 것을 싫어해 가벼운 물건으로 바꾸고자 한다 합니다.
여우 가죽 같은 물품은 이미 중국 사신을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니 이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반이 비록 비축한 것이 없다고 맹세하였으나 전혀 없다고 지적해 말할 것이 아니고 다만 근래에 생산하지 않았다는 뜻을 맹세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정포를 죄다 흑마포와 백조포로 바꾼다면 국가에 비축한 것이 이미 고갈되어 그 값을 채워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잔겨하기란. 여우가족은 관반에 이미 비축한 것이 없다고 맹세하인데 지금 만약 넉넉히 준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정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니 우선 3분의 1만 주는 것이 좋겠다. 또 명나라 사신의 족친이 기탄 없이 감히 사신의 무리에게 사주하여 제멋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혹은 학생으로서 상품 배설을 하고 혹은 낮은 계급으로 당상을 바라며 향력을 면하고 천적을 벗어나고자 하는 등 못하는 바가 없다. 이것은 조정과 법령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논하에 징계할 수 없으나 대간은 뒤에 반드시 논박을 청해야 할 것이다. 전일에 대간이 두목에 대한 방미를 논하였으나 두목은 우리나라의 사람이 아니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무리들이야 징벌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대신들도 또한 이 뜻을 알아야 되겠으므로 유시하는 것이다 하였다.